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구조대 김혜연입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 흐름 살펴보면요. 이 지수의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등락을 보이다 오후장에 계속해서 힘이 빠지면서 하락 마감을 보이게 되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이 시장을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다. 시장은 도대체 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 주식 구조대가 출동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에서는요. 확실한 이 시장의 분석부터 원샷 원킬 종목까지 알차게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노란톡 참여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들이 너무 많은데요. 이 노란톡에서 대표님께서 계속해서 이 굵직한 이슈들 분석해주고 계시니까요. 지금 꼭 한번 노란톡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 방법은요. 너무 간단한데요. 휴대전화 들어서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면 링크 하나 뜨거든요. 이 링크 클릭하시고 1234 하나, 둘, 셋, 넷, 1, 2, 3, 4번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입장하셔서 이 대표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주식구조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를 구조해 주실 우리의 구조대 JDI의 김대준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너무 감칠맛 나지 않나요? 이렇게 네. 금요일에만 뵙는다는 게. 네. 대표님 안 계시는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요. 대표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셨어요. 너무 늦게 오신다고 다들 이렇게 원성이 자자하신데 안 계시는 동안 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계속 올랐고요. 실적 발표 계속 있었고요. 이 모든 이야기 물론 대표님께서 노란톡에서는 계속해서 분석을 해주셨지만 이 노란톡에서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장 한마디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의 시장을 분석하고 평가해서 다음 주 시장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있죠. 그리고 종목에 대한 흐름도 잡아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식시장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좋지 않았습니다. 지수적 측면에서 보면 월요일 출발 지수가 2180포인트였기 때문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면 한 20, 30포인트 주가 상승이 나타나긴 했던 장입니다. 하지만 종목 간의 순환매가 너무 빨랐고요. 그리고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월등하게 많았던 흐름입니다. 주 초반 강세였고요. 주 후반에 부분 약세 현상으로의 시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적인 측면으로서의 시장을 분석을 해보면서 그럼 과연 다음 주 시장 흐름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의 핫 이슈라고 한다면 기업의 실적 발표였죠. 이번 주간에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11월 초까지 기업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지난 1분기, 2분기, 이번 3분기 상황 하에서 대부분의 종목, 대략 한 70% 기업들이 전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향상되는 추세에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간에서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을 판단할 때 기업 실적 발표는 아직까지는 상승 요인도 아니며 하락 요인도 아닌 상태에서의 이슈였다. 반면에 외환시장에서의 흐름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흐름에서의 내용이었죠. 제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의 장이 변곡점 지점에서 상승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외환시장에서의 변화 흐름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환시장의 변화는 일단 저희가 섣부르게 미래 가격을 예측하기보다는 시장의 선도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접근하는지를 해석을 하여 보면 될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약 12일 정도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이들이 어떠한 의도로 국내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하고 있을까요? 삼성전자가 좋아서? 국내 주식시장이 바닥이어서? 아닙니다. 이들은 환율 시장의 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보고 일단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멀리 가지 않고요. 지난 7월 중순에서부터 8월 말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32거래일 중에서 28일 매수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수도 장도 좋았습니다. 물론 이후에 환율 상황은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외국인이 매도로의 전환 흐름이 나타났지만 이들이 변곡점의 지점으로 현 상황에서의 환율 시장에서의 흐름을 판단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우리가 체크해 보면서 이번 주 주간에서 외국인들은 환율 시장의 변화와 앞으로의 주식시장의 전망치에 대해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상황의 대응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 주목할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 그리고 외환시장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인 이슈로의 반응이 해석이 되고도 있지만 또 반대로의 가격이 갈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의 해석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시장에선 치열하게 공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번 주 금주 한 주간의 시장이 조금 정체된 흐름에서의 내용이었죠. 구체적으로 보다 여기에 대한 흐름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발표된 기업들의 실적 시즌에서의 스타트입니다. 주 초에 금융주들이 먼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시장 흐름 반영이 되는 상황에서 국내장에서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주 중반 이후에 테슬라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종목들이 실적을 발표했고요. 우호적인 실적 발표했습니다. 물론 해석의 차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시장에서 반응하는 상황은 조금씩 온도차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전체 미국 시장에서의 기업 실적 발표 내용에서의 주가 지수와 연동된 상황에서의 모습을 보여주면 기업 실적 악재로서의 영향치보다는 시장의 큰 변화와 움직임을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다라는 측면으로서의 시장 강도 흐름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주는 좀 더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소폭 경기 상황에 따라서 85% 수준에서의 기업들이 상향화된 실적을 발표했다가 80%, 대략 70% 수준까지 조금씩 내려오고는 있지만 전체 방향성은 우상향하는 기조로서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고요. 다음 주 이 부분도 노란톡방에서 여러분께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환율과 국내 지수 상황에서의 흐름입니다. 제가 종합지수 흐름을 주간 단위의 그 차트와 또 환율 시장에서의 가격 변화를 차트로 또 그림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 주 초에 1,438원 상황 하에서 1,420원으로 내려가는 가운데에서의 주초 지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이후에 원달러가 조금씩 올라갔죠. 오늘까지 해서 1,430원대 중반까지 상승하는 흐름이 진행됐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내 주식시장도 좀 정체되고 좀 아래로의 그 흐름이 나타나는 달러와 연동되어진 달러가 선도 상품으로의 시장을 움직이는 이러한 형태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 자체적인 내재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시장의 지수는 대략 한 20, 30% 포인트 올라왔는데 내용적인 측면에서 별로 수익이 난 게 없습니다. 이런 장이 계륵장세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시장이 올라갈 때는 연속적인 상승이 이어져야지만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방향을 가지고 수익이 나는 것입니다. 이번 주장 지수상으로는 조금 올랐지만 수익이 나는 장은 아니었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환율 관련해서 좀 민감하고 어렵고 난해한 부분에 대한 해석점 내용들은 제가 여러분께 노란톡방을 통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함께 고민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금리, 어려운 얘기죠 또. 방송 채널 돌리지 마시고요. 아셔야 된다는 말씀 드렸었죠. 금리와 환율을 알아야지만 내가 주식 투자하면서 성공 투자하는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게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의 금리 상황을 보게 되면 연초, 올해 초 대략 1% 수준에서 금리 상황의
진행이었고요. 최근 4.15.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의 금리 상황을 보게 되면 4.25 수준까지 실제 금리가 올라왔습니다. 시장에서 기준금리 많이 얘기하죠. 하지만 우리가 주식시장을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준금리 가지고 시장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장에서 실제 통용되는 금리가 있습니다. 은행 간 거래나 우리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고 예적금을 할 때 사용되는 금리가 시장금리라고 합니다. 이 기준이 되는 금리가 미국 같은 경우는 10년 만기 국채를 기준으로 해서 표준을 잡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3년 만기 국고채를 표준으로 잡아서 해당 금리를 운용을 합니다. 시시각각 금리 상황이 변합니다. 미국의 금리가 최근 상황 하에서 불과 한 10개월 만에 1%에서 4.25까지 엄청난 수준의 상승입니다. 저도 20년 넘게 25년 가까이 주식시장에서 몸담고 있었지만 이러한 가파른 그 형태의 금리 상승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국면에서 시장도 금리와 연동되어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하락하면서 변곡점이 여기였죠. 대략 이 시점입니다. 올 1월이었습니다. 이 중요 포인트가 2.5%를 돌파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흐름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여러분께서 5년, 10년, 20년 주식 투자 하시면서 이 부분은 꼭 하나 체크하시고 외워두시면 앞으로의 주식 투자하시는 데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미국 금리가 2.5%의 시장 금리 상승 돌파하는 시점은 주식시장이 하락으로 전환되는 시점이다 라고 판단을 하시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겁니다. 왜? 어떠한 기준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를 많이 합니다. 연금이나 기타 유의자금을 다른 그 투자 펀드에 맡겨서 대체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대략 한 65%의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를 많이 선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직접 투자 비중이 높죠. 그래서 안전자산을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비교적 수익률이 확정되고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2.5%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S&P 많이 들어보셨죠? S&P 500 지수. 미국 시장 내에서 굉장히 우량한 기업들만 모아놓은 그 지수입니다. S&P 500은 그 가치주라고 하죠. 산업주가 한 그 500개 종목에서 한 400개 종목 되고요. 은행주가 한 50개 종목 되고 운송 기업이 한 50개 종목해서 500개 종목을 모아놨습니까? 산업주, 은행주, 운송주 어떤 느낌이십니까? 망하지 않고 회사가 꾸준하게 매년 돈을 버는 회사들이죠. 성장주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아니고 돈을 매년 꾸준하게 버는 회사들을 모아놓은 게 S&P 500 지수입니다. 이 S&P 500 내에 있는 기업들은 매년 안정적인 배당을 합니다. 매년. 그 배당 지수가 배당률이 2.5%입니다. 매년 조금씩 변하지만 지난해, 올해, 내년도 수준까지의 흐름에서는 2.5%가 S&P 배당 지수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간접 투자를 했던 자금들이 기존에 S&P 배당 지수에 돈을 넣고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금리가, 은행 금리가 2.5%를 돌파해서 배당 지수와 역전됐습니다. 돈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하게 S&P 배당 지수에 주시장에 묶여있던 돈들이 은행으로 옮겨가겠죠. 채권 시장으로 옮겨가겠죠. 그래서 시장의 변곡점의 포인트가 미국 금리, 기준금리가 아닌 시장금리가 2.5%를 넘어서는 시점이 시장의 전환점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 기준이 올해 연초 실제금리가 2.5% 넘어가는 상황 하에서 돈의 이동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하락하는 상황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바꿔서 지금 주식을 팔아야 될까요? 4.2%까지 올라온 미국 금리 시장에서 주식을 팔아야 될까요? 좀 더 자세한 미국이 과거에 5% 수준에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금리라고 하는 것이 주가라고 하는 것이 한없이 끝없이 올라가진 않죠. 어느 순간에 변곡점이 나오고 어느 순간에 방향을 바꾸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고 깊이 있는 내용들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2.5% 이 부분은 앞으로 주식 투자하시면서 계속해서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꼭 미국의 금리가 2.5%를 넘어갈 때는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국내 금리와 국내 주식시장 어렵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께 이 부분을 하나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노란톡방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중요합니다. 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지난 오랜 그 20여 년 이상의 시장의 금리와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 97년 IMF가 있었죠. 이때 18% 금리였습니다. 중간에 약간의 변동성이 있고 흔들림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지난 20여 년 이상 18%에서 0.7%까지 내려왔습니다. 주식시장 어떻습니까? 주식시장 오르고 내리고 했겠지라고 판단하시겠지만 IMF 때 277.7포인트였습니다. 중간에 1000포인트, 500포인트, 2000포인트, 1500포인트, 2500포인트, 1400포인트 왔다 갔다 했지만 결국 우상향으로 3316포인트까지 21년 6월 25일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우상향이었습니다. 금리 사이클과 연동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금리가 변화하는, 다시 말해서 금리는 환경을 가져간다라는 변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식시장을 만들어가는 변수 중에 하나가 전체 시장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금리고요. 변곡점을 잡아내는 게 환율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바뀔 때의 흐름을 이제 아셔야 되겠죠. 우리가 올해 시장을 잠깐 되짚어보면 연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뭐 테이퍼링 얘기도 있었고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가장 이슈가 핫했던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습니다. 물가 올라갔죠. 이때부터 막 원자재 가격 올라가고요. 곡물가 올라가고 유가 올라가고 하면서 소비자 가격이 막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나타난 현상이 무엇일까요? 자이언트 스텝. 이제는 익숙하실 겁니다. 처음에 자이언트 스텝을 들으셨을 때 이게 뭐지? 라는 의문을 많이 가졌을 텐데요. 물가가 올라가면서 금리를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환율이 변화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가 간의 자금 이동이 나고 주시장이 좀 더 하락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이러한 상황들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선순환 구조에서 다시 회전합니다. 계속 리사이클링 됩니다. 이제 금리, 환율, 금리, 물가를 보는 게 아니고요. 환율만 보시면 시장의 변곡점 포인트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환율 시장에서의 지금 갈림길, 변곡점, 흐름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치고 갈지, 꺾일지 오늘 다음 주 초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 시장이 변화하면 이 순서, 역의 순으로 다시 시장은 전환하면서 우리가 물가가 내려갔다. 이제 시장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주식을 사야지라고 생각하셨을 때는 지수가 저만큼 올라가 있습니다. 이미 저만큼 올라가 있습니다. 물가 안정됐다는 데이터에 신문 기사 시황을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딱 주식을 투자하면서 돈을 벌기 위함이죠. 그러면 흐름의 초기 단계에 진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물가가 안정된 것을 확인하고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환율 시장의 개선 상황이 진행되는 포인트에서 주식을 사야 됩니다. 그 흐름도 우리가 소통하면서 노란톡방에서 여러분께 많은 말씀들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시장 상황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면서 미국 시장 정리 한번 해드렸고요. 또 환율 시장의 변곡점 상황이다라는 측면에서의 깊이 있는 내용들 이런 식으로 아침에 설명드립니다. 장 전해드리고요. 장 중해드리고요. 이런 내용들이고요. 주요한 여기 있는 내용은 뭐냐면 오늘 장 플러스 마이너스 8포인트 내외에서 등락장이다. 크게 안 움직인다. 오늘 장은. 왜? 오늘 환율 시장이 움직일 만한 이슈가 없습니다. 국내 아시아 시장에서의 흐름에서는. 미국 본장이 흘러가게 되면 뭐 여러 이슈가 있기 때문에 흐름에서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오늘 아시아 영역에서의 이슈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8포인트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장일 것이다. 별 재미없는 장일 것이다. 이 흐름 잡혀드렸고요. 방향성, 흐름, 다음 주 상황에서 결정된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조금은 난해하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꼭 알고 가야 되는 내용들 어떻게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 노란톡방 참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와서 다시 두 번째 종목에 대한 내용으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다 보니까 이 한 주간의 흐름을 또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넓고 크게 보는 눈을 키워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래도 대표님께서 찝어주신 이 물가라든지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이 요소들을 다 공부하기엔 사실 너무나도 버겁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잘 분석할 수 있는 분과 함께 시장을 대응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그러려면 이 노란톡 입장을 해보셔야겠죠. 노란톡 참여 방법은요. 휴대전화 들어서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면 영어로 긴 링크 하나 뜨거든요. 이거 클릭하시고 1, 2, 3, 4번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입장하셔서 방송 시간 이외에도 대표님과 함께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공부해 보시면 훨씬 더 투자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대표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네. 네, 제가- 네. 우리 대표님께서 지난주 1강에 대한 강의를 너무 알차게 해주셔서 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더 알려달라, 더 가르쳐달라, 배우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알차게 준비해봤습니다. 알차게 어떤 내용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네. 지금 바로 또 이야기해 주시죠. 제가 앞서 여러분께 설명드린 시장의 큰 얼개에 대해서는 너무 넓은 그 거시적인 형태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제가 속사포로 따다다다다다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낚시질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낮춰서 조용히 우리가 중요 얘기, 비밀 얘기들은 귓속말로 많이 전하죠. 귓속말처럼 조용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1강에서의 키포인트는 지지선과 저항선이었습니다. 이거 하나만 알더라도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성공하는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죠. 벌써 나 그 내용 잘 기억이 안 난다. 들어오시면 그 내용 반복적으로 교육해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반복을 통해서 내 것이 될 때까지 학습을 하시면 어느 순간에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1강에서 오늘 2강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제가 판단하는 주가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기준에 있어서 지지선과 저항선은 가격을 잡는 형태의 분석 방법이라고 한다면 거래량은 시점을 그러니까 큰 흐름에서 종목을 잡는 흐름에서의 내용입니다.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 여러분 흔히 시장에서 수급이 좋다, 수급이 들어온다 등등의 얘기를 많이 하죠. 수급이라 하면 수요와 공급의 얘기가 아니고요. 수급은 관심과 거래량입니다. 시장에서 핫하게 회자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거래량은 내가 어떤 업종인지, 어떤 종목인지, 어떤 섹터의 흐름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항선과 지선을 통해서 가격을 잡으면 되는 겁니다. 거래량은 다른 여러 가지의 보조 수단의 지표 중에서 유일하게 선행적인 흐름을 잡아내는 유일한 지표입니다. 모든 그 투자 기법을 분석하는 지표들은 주가가 움직이고 나서 그 주가가 확정됐을 때 보조 지표가 그려집니다. 이동평균선도 그랬고요. 나머지 보조 지표들도 다 일봉 포함해서 주가가 완성이 되어야지만이 그 지표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거래량은 주가가 움직이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진행이 되는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거래량 상황에 대한 부분, 종목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거래량의 흐름이 어떻게 반전되는지. 그리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던 원샷, 원킬 종목도 거래량 수반된 내용으로 해석점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번 주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한 지표라는 측면에서의 반복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주 여러분께 원샷 원킬로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었죠. 시젠이었습니다. 제가 이 시젠을 설명드리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진단킨트 사업 끝났어. 거기에 제가 반대되는 의견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오늘 제 설명 드리기보다는 시즌 흐름을 말씀드리면서 체크해서 말씀드린 게 지지선과 저항선, 가격 요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다. 거래량, 이 거래량 대비해서 최근 거래량을 잘 보자. 1차로 지지선과 저항선을 평가해 드리면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지지 라인 통과하면서 저항 구간은 여기다 라는 측면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주가 흐름적인 측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장에서 수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젠 오늘 장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제가 여러분께 타점으로 설명드렸던 시점이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측면이고요. 거래량 상황에서 보게 되면 바닥에서 거래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완벽하게 거래량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 확인되는 거래량이 나올 때는 주가 요만큼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은 점진적인 거래 증가 상황에서의 흐름입니다. 지난주 지성과 저항선 복귀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젠이 최근 내에 주가 가격 측면에서 대략적으로 3만 원 근처의 흐름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주가 올라갈 땐 급락, 급등, 완만, 턴, 오버 한다고 그랬죠. 지난 흐름에서 하락의 저점, 부근이 이번 상승의 고점, 단기 고점이라는 측면, 다시 한번 이 그림만 이제 알려드려도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말씀드렸는지 이해하시겠죠? 그래도 어렵다. 그래도 어려워. 나는 지선 저항선 모르겠고 거래량도 잘 모르겠고 그냥 종목만 딱 얘기해주면 좋겠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장중에 노란 톡방 이런 형태로의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고민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여러분께 시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월요일장 딱 열렸습니다. 제가 오늘 주가 흐름을 말씀드린 부분과 월요일장 주가 상황에서의 내용이 약간 다를 수 있죠. 가격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중에 급등했습니다. 주가가. 우리가 사기 전에 급등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급등하는 단계에서의 지금 주가 수준 아닙니다. 쭉 밀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장중 전략. 지금 이러한 모습은 월요일에 드렸던 내용입니다. 장중에 여러분께. 지금 계신 분들은 다 이 내용을 확인하셨습니다. 지금은 흔들어서 물량 뺏기 과정이다. 기존 전략 유효하다. 급락 급등 완만 턴 유효하다. 진입 가격은 28,000원, 28,400원 부근 유효하다. 요 내용입니다. 가격 종가 기준으로 해서 28,000원 터치했고요. 28,000원에서 28,400원 충분하게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흐름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체크해드렸습니다. 한번 저는 찍은 종목은 끝까지 갑니다. 왜? 주식 투자는 초보가 매수를 잘하는 사람이고요. 중수가 매도를 잘하는 사람이고 고수는 끝까지 먹는 사람이 고수라고 합니다. 손절할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가봐야 되겠죠. 손절하기 전까지는. 그 다음날 화요일에도 여러분이 계신 방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일장 흐름 화요일날 시세 딱 떴죠. 월요일에 사고 나서 현 시점부터의 대응 장중 추가로의 부분 지집 가격 전환 확인됐다. 이 종목 어제도 샀고 오늘부터는 가격을 체크하기보다는 올라가는 대로 쫓아가면 사자. 그 당일에 장대 양봉으로 빵 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 흐름의 측면에서 장 마감 무렵에 이렇게 하나의 추가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조건 가는 거 아니다. 이 종목은 해당 흐름에서 걸린다. 며칠의 흐름에서 이렇게 옆으로 누울 것이다. 마감 부근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설명입니다. 매물 구간 돌입했다. 지금 흔들 것이다. 며칠간. 오늘 기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가를 많이 보셨던 분들 잘 아시겠지만 오늘 시점에서의 시젠의 주가는 오늘 흐름에서 흔들림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모습이었죠. 정확하게 이러한 흐름에서의 가격 진행, 오늘까지의 흐름에서의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저항 부근에 맞고요. 며칠간의 수목금 흔들렸죠. 다시 갑니다. 이 부분 장중에 또 한번 체크해드리죠. 월요일장, 화요일장 손절할 때까지 체크해 드린다는 겁니다. 시즌에 대한 지성과 저항선을 활용한 종목 우리가 투자 타점 여기에 대한 부분을 한 번의 교육뿐만이 아니고 장중에 계속해서 여러분께 주입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 방법. 그래 그 방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우리 회원 MC가 자세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어디 가서 돈 내고도 못 들어보는 이야기들이었죠. 이 거래량은 선행을 한다. 그만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 밖에도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이 노란톡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꼭 한번 노란톡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여 방법은요. 휴대전화 들어서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면 영어로 된 긴 링크 뜨거든요. 이 링크 클릭하시고
누르시고 1234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1234번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입장하셔서 금요일 외에도 방송 시간 이외에도 대표님과 계속해서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참여 방법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노란톡 참여 방법을 화면으로 만나봤고요. 대표님 계속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대표님께서 또 거래량과 함께 지난주 원샷 원킬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번 주는 또 어떤 종목일지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두 번째 챕터 강의를 드리면서 네. 뭔가 첫 번째 챕터와 다르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을까요? 다르지 않았던 부분이요? 네. 오, 너무 어려운데 제가 다르지 않았던 부분? 첫 번째 챕터를 끝내고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조용하게 속삭이듯이 깊이 있게 말씀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쵸. 하지만 두 번째 챕터에서도 속사포처럼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일까요? 왜 그러셨을까? 이번에 말씀드리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 속삭이실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흐름도 앞으로 잡아드리겠지만 기존에 타점을 잡아서 만들어 가고 계신 분들 위주의 설명이죠. 이미 들었던 내용입니다. 장중에 노란톡방에서 무수하게 많은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새로이 오늘 방송을 보시고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이번 챕터에서는 좀 더 여러분 귀를 활짝 여시고 어떠한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해원 MC. 네. 오늘 설명드릴 종목은 해원 MC와 제가 만들고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오, 그래요?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는 어떤 기업으로 여러분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난해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죠. 굉장히 핫했던 종목입니다. 위메이드는 특징적으로 최근에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 지난해 24만 원 고점 찍고요. 계속된 하락의 연속 현상에서의 주가 흐름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의 섹터, 그러니까 메타버스 관련한 섹터에서는 단연 1등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K-뉴딜 지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난 2020년도에 우리나라가 앞으로의 신성장 동력으로 이 사업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 사업이다. 당연 주가 측면에서도 이 기업들이 앞으로 가능성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해서 4가지 섹터의 종목들을 추려서 K-뉴딜 지수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바이오가 있고요. 게임이 있고요. IT가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사업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2030년, 2040년까지 해서 신성장 동력으로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어떤 그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성장할 것이다라고 정부에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또 하나, 몇 달 전에 삼성에서 각의 사업 부분에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무려 200조 원에 대해서 삼성은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면 망각하게 되는 겁니다. 불과 한 달 전, 일주일 전, 어제 일도 망각하는 망각의 게임이 주식시장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입니다. 삼성에서 발표했던 내용이 200조를 신사업에 투자하는데 150조는 반도체와 바이오 산업에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주력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50조는 메타버스 그리고 로봇에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기사에 몇 달 전에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제가 새롭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요. 삼성에서도 이 메타버스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미래 비전을 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어깨 선두고요. 위메이드는 관련해서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또 NFT 관련해서 굉장히 선도적인 흐름에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성장 산업에 있는 그리고 앞으로 미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한번
비교 분석에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 뒤에 보시는 그림이 어떤 종목일까요? 물론 타이틀을 제가 삼성전자로 달아놨기 때문에 삼성전자 맞네? 그러면 좌측에 있는 삼성전자 주가 흐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삼성전자가 저렇게 급등했다가 저렇게 급락한 적이 있어? 삼성전자 원래 좀 무거운 주식 아니야? 최근까지의 주가는 96,000원에서 5만 원 이하 수준까지 하락이 나타나긴 했지만 급등 급락과는 좀 먼 종목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시점은 지난 92년 전후 시점입니다. 1992년 시점에 삼성전자가 어떤 기업이었을까요? 시장의 핵심주가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철강주, 건설주 이런 종목들이 우리나라의 대표 종목이었고요.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만들긴 하는데 이게 과연 돈을 벌까라는 기업이었습니다. 92년도는 어떤 혁신적인 일이 있었느냐면요. 8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에서 64K D램을 전 세계 세 번째로 개발했죠. 64K D램은 원고지 200장 원고지가 한 40장 들어가는 용량이라고 한답니다. 92년도에 1메가바이트 기술을 가져와서 성공을 했습니다. 1메가바이트는 1기가바이트, 죄송합니다. 1기가바이트를 성공했습니다. 원고지가 32만 장이 들어간다고. 엄청난 기술의 혁신이 나타났죠. 그리고 92년도에 삼성전자가 해외 수출, 즉 매출이 실적이 11억 불 달성한 해였습니다.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을 했습니다. 11억 불이면 얼마일까요? 대략 환산해 보면 1조 한 5천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봐서. 그럼 삼성전자 지금 연간 단위 매출액이 얼마일까요? 250조 넘습니다. 훨씬 넘습니다. 훨씬 넘습니다. 1조 250조 무려 매출의 250배 상승이 나타났던 기업이죠. 92년도에 이렇게 주가 급등락이 있었지만 이후의 주가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의 흐름이 엄청난 이후의 흐름이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내용에서의 흐름을 판단해서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나는 그래 신성장, 성장 동력 산업에 투자를 해서 주가 흐름적인 측면에서 주식을 가져가겠다. 이런 측면에서 투자 전략 관점에 접근 첫 번째로 맞고요. 다만 앞서 보여드린 내용처럼 주가 흐름의 측면에서 바닥에서 막 올라가는 종목들은 이게 안전하게 주가가 올라가면 너무나도 행복하겠지만 휩쓸 흔들림의 과정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첫 번째 단계에서의 주가 움직임이 진행될 때 이런 큰 폭의 롤링의 현상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이제 조금 이해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그래 위메이드 나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만든 회사이고 게임 회사인 것 같고 메타버스 뭐 방송에서는 많이 들어본 것 같아. 앞으로 이쪽 산업이 확장적으로 산업이 커질 것 같아. 메타버스에 잠깐 이제 곁길로 새서 한마디 더 말씀드린다면 제가 예전에 아바타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아바타 2편이 조만간 나온다라고 합니다. 아바타가 메타버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상현실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가상 존재를 조종할 수 있고 핸들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산업입니다. 미래로 가는 산업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위메이드 우리나라 최강 메타버스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의 주가 과정은 이런 큰 롤링 과정에서 주가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되는 상황이고요. 과거의 성장 산업에 있던 종목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의 주가 흐름을 반복적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비단한 예로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흐름, 과거에 이 시점 보이지도 않는 이 저 멀리에 있는 가격 시점에서의 상황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흐름으로의 주가가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1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그럼 장중에 어느 가격, 어느 선. 그래 종목이 좋고 기업이 좋고 앞으로의 전망이 있는 건 알겠어. 어느 시점에 타점을 잡아서 매수를 진행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겠죠. 원래 가수 조용필 씨가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고 그러죠. 중요한 가격과 절대적인 타점에 대해서는 노란톡방 참여방송 잠깐 듣고 와서 그 부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밀당의 기재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한 타점은 노란톡에서 또 노란톡 참여 방법 공개하고 알려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이 종목만 안다고 해서 또 매매를 잘하거나 시장을 보는 눈이 커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종목명을 알아도 시장을 보는 눈을 키워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이 노란톡 들어오셔서 대표님께서 올려주시는 정보들을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와서 보기만 해도 저절로 공부가 될 수 있으니까요. 돈 드는 일 아니니까 지금 꼭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정말 간단해요. 휴대전화 들어서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면 영어 링크 하나 뜨거든요. 이 링크 클릭하시고 1, 2, 3, 4번만 입력하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입장하셔서요. 금요일 외에도 방송 시간 이외에도 대표님께서 계속해서 올려주는 그 많은 정보들을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해본다면 이 종목 하나 알아가는 게 아니라 시장을 보는 눈을 함께 키워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랜 기간, 내가 정말 오랜 기간 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공부해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지금 꼭 한번 주저하지 마시고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밀당의 기자 대표님을 또 한번 불러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네. 방송 하단에 조금 전에 네. 그 대안 없는 시장 타이밍을 잡아라라고 앞에 하단에 지금 방송에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주식 투자는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합니다. 이게 예술이요? 네, 보통 주식 투자를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하냐면 타점이 중요하죠. 매수 시점, 매도 시점, 끝까지 가져가는 시점. 요 그렇죠. 타이밍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타이밍의 예술을 주식 투자라고도 시장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아, 예술 하고 싶네요. 네. 그러면 이 예술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메모할게요. 앞서 전체 종목이 좋다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전망이 좋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찾아보시면. 하지만 중요한 타점을 잡는 것은 어디에서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없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좀 전에 넓게 보여드렸죠. 좋아 보이죠? 넓게 보이니까. 짧게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뭔가 미세한 흐름에서의 가격 변화를 잡아서 정확하게 1%라도 더 싸게 들어갈 수 있는 흐름, 그리고 안정적으로 주가 흐름을 예상하고 흐름을 타는 형태로의 진행이 가능할 겁니다. 구체적인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강 거래량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종목들은 앞으로의 주가 변화의 상황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측면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메이드, 최근 상황에서 거래량 어떨까요? 늘어나고 있죠. 이전의 거래량 상황 대비해서 눈에 보일 만큼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하다 보면 내가 주식을 팔고 나면 주가 올라가고 내가 주식을 사면 그때부터 주가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가가 바닥이나 고점에서는 항상 큰 폭의 주가 변동성을 보여줍니다. 즉시로의 바닥 찍고 쭉 올라가는 주식은 거의 없습니다. 왜? 내 물량을 이전 받아야 그 물량을 가지고 끌고 올라가는 거고요. 고점에서는 어떤 상대방의 거래를 누군가에 넘겨야지만 팔고 나가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거래량이 형성되는 겁니다. 위메이드의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최근 상황에서의 주가 바닥점에서 조금 올라왔습니다. 조금 올라오는 과정에서의 흐름에서 거래량이 이전 대비해서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죠. 그러면 앞전에도 거래가 한번 섰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하시면서 거래량이 형성될 때 주요한 키포인트는 한 번에 대량 거래가 형성될 때는 단기 고점입니다. 거래량은 꾸준하고 점진적으로 기존 축소되었던 거래량 대비해서 3배에서 5배가 증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형태에서 거래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형태이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급락, 급등, 완만의 과정입니다. 며칠 전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24%까지 쭉 올라갔다가 거의 보합까지 밀어내버렸습니다. 이때 따라 붙었던 물량들, 이 종목 이제 거래량 늘어나고 있고 주가 바닥 찍었고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 24% 올라갔어. 사자. 나는 15% 상승에 샀다. 잘 샀어. 쭉 밀려버립니다. 2, 3일 흔들어 버립니다. 못 견딥니다. 주식 팔고 납니다. 그리고 나서 가는 겁니다. 지금 주가 상황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종목을 투자할 때 100% 맹신해서 투자하시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절 라인까지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46,000원 전후. 자세히 보시면 오늘 장 같은 경우에도
46,000원 전후로 해서 저점을 찍어주면서 그 가격에서 계속 받아줍니다. 제가 가격을 잡아드릴 때 주의한 포인트는 종가 기준입니다. 장중에 일시적인 흔들림이 나왔을 때는 그냥 스킵하셔도 됩니다. 종가 기준으로 손절 라인, 돌파 라인을 확인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유메이드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바닥점에서 탁탁탁 받아주죠. 급락하고 급등하고 완만하는 과정에서 횡보 과정에서의 흐름에 물량을 이전받아가는 상황의 모습입니다. 펀드멘탈한 부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테크니컬하게 기술적 분석의 흐름으로 때를 잡아드린 겁니다. 제가 펀드멘탈, 기본적 분석은 종목을 찾고 업종을 찾아내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반면에 기술적 분석, 테크니컬한 종목 접근 방법은 때를 잡는 겁니다. 살 때, 팔 때. 지금은 살 때, 팔 때입니다. 언제 살까요? 오늘 부분적으로 저점 대비 좀 올라갔습니다. 주식 투자하실 때 너무 저점을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닥권에서는. 내가 이 주식을 투자했을 때 대략 수익률을 20, 30% 보고 가는 측면에서 종목을 접근하신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최소 30% 이상의 수익이 나와야지만 그 주식을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변동성 매매는 물론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업력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이 방향성을 보고 매매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렇다 본다면 2, 3%, 또 많이도 5% 정도 더 줘도 내 수익률 전체 구간에서 그래 30%에서 5% 덜 먹지 뭐 이렇게 판단하시는 측면에서 바닥에서 좀 올라왔는데 내 지난번에 저거 그 유메이드 4만 원 초반에 봤던 종목인데 지금 주가 올라와서 5만 원이야. 20% 올라왔어. 어우 못 사겠어. 이제 움직임의 흐름이 확인된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장중 흐름을 타면서 타점을 잡아드린 내용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에 대한 내용들 종목까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다음 주 금요일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요, 퍼주는 게 습관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전략부터 또 오늘 거래량 강의까지 복습을 한꺼번에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에 입장을 하시면요, 종목 하나 알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며 나는 어떤 공부를 해봐야 될지 대표님께서 정말 세세하게 하나부터 A to G까지 다 교육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들어오시면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공부가 되니까요. 이 시장 어렵다고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지금 꼭 한번 입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송 시간에만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휴대전화 들어서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면 영어 링크 하나 뜨거든요. 이거 클릭하시고 1, 2, 3, 4번만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꼭 한번 입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알찬 강의를 준비해 주신 우리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눠봐야겠죠.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강의 내용과 대표님과 인사를 다 마무리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노란톡 참여 방법을 화면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강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